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제 이름 앞에 속에 공부 방법을 전하는이라고 하는 그 좀 수식어 같은 거를 붙였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실제로 공부 방법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TV 똥덩이에서 이제 공부 방법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러한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 또는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두뇌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저기 뭐죠? 생활로 바꿔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은, 후에 가서 실제 공부 방법이라는 걸 들었을 때 내가 그 공부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부를 위한 준비 운동. 자, 그런 의미에서 인제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인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머리 쓰는 방법을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머리 쓰는 방법을 익혀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후에 가서 제가 또 다루게 될 텐데,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에 맡기면서 도박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힘들고 괴로워지죠. 도박과 같은 결정이 아니라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그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이제 내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공부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각하는 과정이 곧 공부 방법이에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일련의 생각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들을,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 가면서 끼워 맞춰 가면서 그거를 연결해 가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을 할 수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내가 힘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데 뭐 이 이야기는 인제 제가 매번 이 이야기를 요번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뭐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게 학교에 공부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면 학교에서 배우는 주제가 되겠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또는 무슨 직장에서 직장 프로젝트를 하든 다 내 생각으로 가지고서, 그 두뇌를 가지고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그 방법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인제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무소유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무소유와, 그다음에 공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 법정인가 하는 그 승려죠. 그 사람이 무소유에 대한 책도 썼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거를 책은 읽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카피라 그러나요? 그 책에 제 겉표지에 이렇게 쭉 써져 있는 내용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저 신문 기사에서도 나온 것도 가지고요. 자, 왜냐, 무소유라고 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없고 가장 최소한으로 소유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되면은 경쟁이 사라집니다. 경쟁이 사라져요. 물론 그러니까 편안하죠. 내가 소유할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제가 읽은 간단한 그 카피에서는 이 승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난을 누가 선물 줘서 하나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그 난이 죽을까 봐 가서 물 줘야 되고 이래서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이 돼서 다른 사람 줬다.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것에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에서 오는 거지 이게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소유하지 않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실제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실제로 지식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반도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그래야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걸 가지고 반도체라는 책이라도 있어야 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괴롭죠. 그거 관리해야 돼요. 그죠?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안 시키고 바이러스 있는지 확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나중에 가서 내가 써먹으려고 할 때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회피하게 되면은 컴퓨터 없이 살면 돼요. 그죠? 예. 휴대전화 없이 살면 돼요. 그리고 요리 기구도 없으면 돼요. 그럼 내가 요리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캐는 대로 그냥 해 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되죠.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요리하는 과정이 다 귀찮음인데요.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뭐죠? 승려가 이야기한 그런 무소유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면 위안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이고.' 그래. 맞아. 이게 이 승려가 한 말이 딱 옳은 말이야. 그러면서 박수치고 대단한 사람이야. 왜? 나에게 위안을 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가지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경쟁에 뛰어들 사회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요리사가 요리를 안 하고 귀찮아하면 요리 기구 집어 던져 놓으면 뭘 가지고 요리하겠어요. 네. 하다못해 요리 기구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거 만드는 과정이 더 시간이 많이 들고 더 힘들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에 여러분들 인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법정이라고 하는 승려의 이 무소유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박수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 사회 현실에서 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 이거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머리 깎은 분들 사는 절 한번 보세요. 가진 게 없나? 많아요, 가 보면. 그런데 왜 내가 없어야 돼요? 예? 왜 나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소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박수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위안을 원하는구나. 내가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처지에 가진 사람들 또는 그런 처지를 나와 비슷한 없는 처지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명예 높이고 자기들 이름 날리고 책 팔아서 들어온 돈 가지고 자기들이 써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봉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될수록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가능성은 뚝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삶이 어떻겠어요? 예. 힘들고 괴로운 속에서 그냥 위로를 받으니까 그나마 그걸로 편안함을 느끼고 그나마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주어진 현상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점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소유에 대한 개념은 버려버리세요. 예. 왜? 이 무소유의 개념에 빠져버리면 내가 힘이 밖에 나가서 경쟁하고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터 나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기 뭐야 "싸울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나가서 싸워 가지고 뭘 얻겠다고 소유하면 저희 자유를 구속하는 거야. 이렇게 해 버리면 전쟁터 나가서 안 하면은 결국은 나는 그 점령자들로 인해서 내가 그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무소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소유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익히면서 '아, 이게 무소유구나.'라는 걸 배웠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이 지식이 내 걸까요? 여러분들은 배워서 익혔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무소유라고 한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였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강을 건너서 내가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 경쟁 상대에 뛰어들어서 고기를 같이 잡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강에 건널 게 없어요. 건널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가 가지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나를 이거를 넘겨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너 돈 내고 이거 내면 내가 넘겨줄게." 그래서 넘어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아, 나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건너가는 저희 방법은 이 방법 있죠? 배를 빌려서 하는 방법. 이 방법은 건너간 방법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물론 돈을 내고 산 거는 있지만요.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를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이 이것도 아니면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낚시 방법은 내 걸까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낚시 방법도 내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에게 배운 거죠.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죠. 뭐 저희 가 가지고서 누가 여기 가니까 고기를 잡는다더라 그래 가 가지고 잡으니까 고기를 잡는 데 성공하고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장소도 가르쳐 주니까 그게 소중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돈을 내고 강 건너가 가지고서는 배 타고 강 건너가고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여기에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온 것 중에서. 왜? 남들이 다 제공해 주고 남들이 다 가르쳐 주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선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니고 다 남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저작권이죠. 저작권. 예. 그 페이턴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 기술 같은 것도 왜 저희 뭐죠? 걸어 놓잖아요, 페이턴트를.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저작권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표절하고 뭐 "음악도 표절했네." 뭐 "논문도 표절했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저작권에 걸리고 뭐 어쩌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같은 데서도 서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저희 뭐죠? 그다음에 저희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논문 표절 시비가 나오고 음악에서 뭐 유명하다고 하는 작곡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표절 시비에 내몰리고 왜? 내 것이 아닌 거를 그 사람들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무소유. 진짜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은 더 나가야죠. 모두 다 내 것이 아닐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든 무엇인가?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피 튀기는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고 봤는데 이게 다 남들로부터 왔어요. 하나도 내가 스스로 찾은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뻔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소유 책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책 사서 읽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가게 만들면서 나는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이 위안을 얻으면서 그걸로 만족을 하는 삶에 머물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봉이 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노예화돼 가는 그 사람들을 숭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모든 거 포기하고 남들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저희 괴로우니까 다 버려야 되겠구나.' 편안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안 되느냐? 내 삶을 내가 찾아가면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그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성취를 해 가면서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삶의 즐거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성 친구를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경쟁 상대가 많았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뚫고 내가 이성 친구를 원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사랑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성취감과 희열감,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오는 행복감, 이거는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지금 뭐 생각은 몇 개는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그때 제가 인제 생각을 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